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디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한 갑작스러운 소식이 있었죠. 2월 마지막 날에 갑자기 티웨이 공고가 떴습니다. 예상했던 대구 베이스는 뜨지 않았고 우선 서울 베이스만 뜬 상태이고 또 추후에 아마 지방 베이스가 뜨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조금 달라진 점, 새로운 점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우선 좀 파격적인 자기소개서를 먼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목은 3항목이고 첫 번째 항목을 제외하고는 300자 가량이 됩니다. 자, 우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자소서가 대부분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는 1000자가 넘게 하거나 또 다양한 항목들을 제목을 많이 바꿔서 올라오는 그런 NCS 면접과 자소서에도 연결이 되는 요즘 같은 상황에 이런 500자, 300자, 500자는 일반적인데 300자를 했다는 말은 몇 가지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자소서가 길게 적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한눈에 딱 보고 지원자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이 투영을 시키기 위한 거다. 또는 말 그대로 자소서가 자소설이 많기 때문에 또 지원자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학점, 점수 스펙 등과 관련된 거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 현장 면접에서 어떠한 기량과 역량을 보여주는지를 통해서 지원자를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또 다양한 분야에 접근의 한 방향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실제로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굉장히 좀 빡센 편에 속해요. 제주항공과 같이. 그래서 아무래도 지원자들의 여러 자질을 많이 보는 편이고 또 면접이 절대로 호락호락하진 않다. 그리고 여기 또 면접의 특이점이 있다면 기내문, 이제 영어 기내문을 읽습니다. 실무 면접에 읽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이 좀 특이한 점이고 다른 항공사랑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니까 LCC 중에서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티웨이 항공에 대한 하나하나 면접 준비나 자소서에 쓸 수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기 전에 저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을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먼저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네, 우선 첫 번째 자기소개 항목입니다. 본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각각의 키워드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여 주십시오. 최소 100자, 최대 500자입니다. 굉장히 난감하죠. 3가지의 키워드를 제시하고 거기에 내용을 또 적어야 될 텐데 어떻게 이를 500자에 또 다 담아낼까? 어렵겠지만 간략하게 적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방법을 드릴게요. 우선 과거, 현재, 미래 결국에는 3가지의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 키워드별 의미를 부여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를 각각 따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굳이 따로 표현하지 않고 한 문장 안에 이 3개 키워드를 다 담아서 앞으로 첫 문장에 3개 키워드를 다 담고 거기에 순서대로 내용을 담아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간략하게 보자면 과거를 말하는 것은 본인의 성장 환경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현재는 대학교 졸업 이후에 승무원을 현재 준비하면서 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특히 흔히 말하는 공백기죠. 공백기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대학생이면 졸업 이후에 취업 준비, 다른 중간에 다른 취업을 했을 수도 있겠죠. 전공 살려서 회사를 들어갔거나 인턴을 했거나 이러한 것도 공백기에 포함되는 이유는 당신이 지금 티웨이 항공의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졸업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곧 승무원을 준비해온 과정 이꼴 공백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는 바로 너무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사후 포부, 어떤 승무원이 되고 싶은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징적인 키워드를 담아서 내용으로 녹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내용을 설명해야 되지만 결국 500자라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답변인데 조금 긴 답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를 하나로 묶어도 좋고 따로따로 해도 좋지만 저는 과거를 따로 묶고요.
그 다음에 과거는 나의 성장 환경이기 때문에 나의 성향, 성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와 미래는 내가 승무원이 되기에 준비한 과정을 통해 이러한 자질과 이러한 노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람이 될 거다라는 입사업 후보 어떤 승무원이 되고 싶은가를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두 개를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엮어서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효율적인 말하기와 글쓰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티웨이 항공 첫 번째 자기소개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빠지지 않는 요소죠. 그리고 뭐 이거는 최대 300자입니다. 보통 답변을 이야기하면요, 공백을 제외하고 제가 뭐 200자를 조금 넘기는 정도 수준의 200, 뭐 10, 20자 정도의 답변이 좀 적당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공백이 포함되면 250, 60자가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의 30초에서 35초 내에 되는 뭐 하나의 답변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TMI를 넣으면 안 됩니다. TMI를 넣는 순간 어느 정도 하고 싶은 말들을 전혀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용이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뚝 끊기는 단절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딱 보면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 티웨이의 장점을 두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티웨이의 장점, 가장 먼저 하는 거 어떤 거 아시죠? 티웨이 항공 홈페이지 들어가는 거. 뭐 티웨이는 특이하게 채용 홈페이지에는 뭐 나와 있는 내용이 크게 없고요,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조금 이따 같이 볼게요. 그래서 티웨이 항공의 장점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자, 상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구체화하는, 약간 구체화하는, 약 구체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뭐 자, 더 성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가 굉장히 다양하죠. 뭐 티웨이 항공의 단점을 개선 사항으로 할 수도 있고,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뭐 흔하게 부족하고 못하는 것, FSC를 투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 일반적일 거예요. FSC가 이러니까 우리 티웨이가 이걸 하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너무 좋지만 너무 일반적이죠. 그래서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를 어떻게 확고히 할 건지, 이를 정말로 안정적으로 구축을 한다면 정말 앞으로의 성장이 무궁무진하다, 기대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티웨이가 현재 잘하고 있고 노력한 것들의 힌트를 얻어서 미끼로, 재료로 답변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원 분야에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능력과 경험이 무엇인지 서술하여 주십시오 나오죠? 네, 이 부분도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 회사가 왜 당신을 뽑아야 하나요? 라는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 성격의 장점, 뭐 본인이 이때까지 쌓아온 경험, 강점, 그리고 성장 환경부터 학교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분야에 지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캐빈 서비스, 즉 서비스 직무에 지원을 하는 거죠. 항공안전요원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서비스 직무에, 그리고 승무원에 어울리는 내용을 연결시키는 게 좋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대한항공의 3대 자질, 뭐 배려, 책임감, 희생 정신부터 해서 본인이 서비스 분야에서 남다른 경험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유감없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300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 적진 못할 거고, 뭐 답변을 할 때처럼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본인의 장점 이야기해봐 주세요. 왜 당신을 우리 회사가 뽑아야 되죠?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뭐 본인이 왜 승무원이 돼야 하죠? 본인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이를 통해서 얻게 된 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게 뭐 답변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거는 TMI는 피하자. Too much information은 결국 답변에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이렇게 짧은 답변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금은 추상적이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이야기돼서 300자지만 하나의 흐름이 확실하게 한 중심으로 답변이 이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서 가지를 뻗어나가는 글쓰기는 조금 잘못된 내용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눈에 봤을 때 그래서 무슨 말 하는 거야? 라는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거를 참고하셔서 자소서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경력사항이 있는 스윙 프로젝트들, 이런 부분이 어떠한 승무직, 서비스직 관련도 좋지만 그 이외에 본인의 전공 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또 어떠한 쓰임으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이스타항공에 있는 마지막 항목 뭐 경력 기술 뭐 그쪽과 같이 좀 자연스럽게 자세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딱히 뭐 글자 수 제한이 적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본인을 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회사에 경력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잘 살려서 아주 가감 없이 많이 적어주세요. 아,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제 친구가 티웨이 항공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거 선물을 해줬었는데 제가 아직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뭐 어떠한 어떡할까 뭐 우리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또 당연히 뭐 좋고 중요한데 또 뭐 이런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벤트 있을까요? 아이디어?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댓글. 댓글. 그러니까 댓글이 이제 몇 번째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최신 순으로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나? 그것보다 유튜브니까 네. 이제 진짜 본인이 이제 TV잖아요. 네네. 진짜로 이제 어차피 자소서를 쓰니까 사람들이 이제 진짜 자기가 왜 TV에 들어가고 싶은지 그걸 한번 보시고 선생님이 댓글에 있어가지고 네. 이런 뭐 오늘 영상을 본 뭐 후기나 이런 티웨이에 본인이 어떤 이런 걸 배웠다 이런 내용을 진정성을 담은 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 그냥 뭐 혹시나 뭐 이거 영상 보시고 시간 되실 때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을 좀 배우게 됐는지 이 영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티웨이 항공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가고 싶어졌는지 본인의 확실한 포부와 지원 동기가 담긴 그런 댓글을 가장 진정성 있게 적어주신 분에게 우선 뭐 티웨이 항공 자소서가 아니죠, 이력서 제출하는 그 당일까지 제가 이렇게 다 받아들여서 나중에 보고 한 분을 선정해서 이 둘 중에서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남은 거는 또 다음에 한번 쓸 수 있도록 하고 또는 제가 수업하는 곳에 비치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뭐 그렇게 열심히 글을 적어주신다면 저도 뭐 이런 정도는 아깝지 않고 또 제 친구한테 하나 사달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이제 시작해야죠. 티웨이 항공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면접 준비뿐만 아니라 자소서 쓰는 데 있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티웨이 항공은 특이하게 티웨이 항공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들을 다 보실 수 있고요. 찾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시냐, 오른쪽에 티웨이 항공 홈페이지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 전체 메뉴가 있어요. 여기 전체 메뉴 빨갛게 보이죠? 전체 메뉴에 들어가시면 회사 소개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보겠습니다. 그리고 딱 티웨이 항공 들어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들 많이 나오죠. 대구, 삿포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나고야 신규 취향 특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죠.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 메뉴 들어와서 저는 대충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우선 티웨이 항공 CEO 인사말 들어가면 우선 여기 대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CEO 정홍근 대표님이시고 2016년도인가 그때부터 취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항공사 티웨이입니다. 자, 이거 하면 결국에는 It's your T-way, it's yours 이런 문장을 굉장히 밀고 있고 모든 기내 영어 방송문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이 가장 떠올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항공사, 정말 국민 항공사라는 것을 조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에 글이 막 있어요. 작은 글씨로 있는데 너무 눈 아파하지 마시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뽑을 내용만 딱 보죠. 중요한 부분,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장 세련된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저렴하기보단 합리적이고요. 세련됐다, 최상의 서비스 이런 거 또는 가격에 맞는 그런 서비스가 아닌 세련된, 누구나 받아도 기분 좋죠. 세련된 건 그런 서비스를 이야기하네요. 중요한 부분은 최대 항공사에 집착하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항공사가 되겠다. 그래서 그저 그런 상품을 판매하고 이런 걸 통해서 고객을 기만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항공사로 성장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티웨이항공은 결국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항공사라는 이미지를 좀 주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티웨이항공 하면 정말 이 부분 정말 공동체,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승객들, 그리고 앞으로 탑승을 하실 예비 승객들도 함께 만들어 나가는 항공사다. 그래서 진짜로 가족 같은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경영 이념인가요? 한번 봅시다. 경영 이념에 들어가면 첫 문장 국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다. 경영 이념, 함께하는 우리들의 항공사, together, we are,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오네요. 또 영어 쓰면 안 되죠. 그래서 가족 같은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하고요. 여러분들 회사 다녀보신 분들 정말 가족 같은 이미지를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당장 메모하셔서 여러분들이 답변에 써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실행 목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딴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실행 목표입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안전에 대한 부분 브리핑은 조금 이따 할 거고요. 두 번째, 가족같이 편안한 서비스. 가족같이 편안한 서비스. 자, 승무원의 최고 업무 순위는 안전이죠. 두 번째는 서비스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합하고 배려하는 기업 문화. 자, 서로가 서로 캐빈들끼리 기내에서 함께 비행을 하는 승무원들끼리, 그리고 함께 협력을 주고받고 협업을 하고 있는 조종사, 정비사, 그다음에 관제사,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많은 티웨이의 사람들이 함께 배려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기업 문화를 가졌다. 이것 또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가족 같은 이미지를 강조하는 거죠. 슬로건은 Happy T-Way, It's Yours. 이거는 입에 많이 배워야 할 거예요. 그래서 연역을 잠깐 보면 2010년도에 김포 제주 운항으로 처음 개시를 했고요. 아직 10년째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성장을 이룩했다고 볼 수 있죠. 이 모두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홍근 대표님이 16년도에 들어오면서 흑자 전환이 되었고 LCC의 3위는 에어부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T-Way, It's Yours. 그래서 또 2025년 비전이 굉장히 큰 뜻을 받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단거리 노선뿐만 아니라 중장거리까지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비전 2025에서 굉장히 큰 뜻을 보였죠. 그리고 이를 위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물 한 잔만 먹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물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섹션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항공기에 대해서 볼게요. 19년 6월에 맥스기 4대가 도입이 됩니다. 우선 싱가포르, 몽골 노선을 노리고 지금 이미 계약은 예전에 했죠. 그런데 운수권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까지 생각해서 맥스기에 운항을 하려고 합니다. 맥스기는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주항공 에어부산에 이어서 제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스타까지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제 티웨이 예전 영상이 있거든요. 예전에 작년 하반기 때 나왔던 영상, 그 영상 함께 참조하시면 굉장히 도움될 거예요. 그 영상이랑 이 영상 두 개만 보셔도 충분히 티웨이 항공에 대한 대부분들을 예습 복습을 다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맥스가 4대가 들어오고 737이 3대가 더 들어와서 또 총 7대 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올해예요. 그래서 2025년에는 비전 2025를 통해서 대형 항공기 10대를 들여오면서 유럽과 북미를 노린다고 하네요. 미주는 뻔하죠. 뉴욕,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교통의 요지, 항공 교통의 요지를 아마 먼저 선점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유럽 하면 프랑크푸르트를 노린다고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 여행 가시면 프랑크푸르트는 꼭 한번 거쳐가는 곳이죠. 그래서 굉장히 교통도 좋고 공항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많은 항공사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노리고 있다는 거 아주 예리합니다. 자, 또 너무 중요한 게 취향지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취향지. 자, 여러분 4달에 열리는 5년 만에 열립니다. 한중 항공회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LCC 항공사 같은 경우는 중단거리 노선, 일본, 중국 노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돼요.
하지만 운수권이 있어야 취항을 할 수가 있죠. 운수권을 따면 무조건 취항하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언뜻 듣기로는 운수권을 상해를 땄지만 대구 상해인가 실제 운항은 하지 않았어요. 뭐 수요가 별로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운수권이 있어야 취항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각각 항공사들이 그 노선들을 운수권을 배분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티웨이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의 몇 년이 또 판가름이 될 수 있어. 새로운 황금알을 낳는 노선들을 막 쏟아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여러분들 상상하는 이상으로 공항도 많고 지역도 크고 땅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상용 고객들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회담이고 사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 작년 12개의 신규 취항지 중 9개가 지방발 공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다들 지방 공항을 활성화한다고 하면 뭐랄까 어떻게 생각해요? 지방 공항을 활성화한다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장점으로만 보입니까? 단점으로도 될 수가 있는 게 확실히 나라 자체가 작으니까 공항 간의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고 그래서 좀 한계가 있다 이런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지방 거점 공항을 활성화시키는 거 우리나라 지역 경제, 정말 지역 주민들에게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사실 이 내면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인천공항의 슬롯이 이미 포화가 됐어요. 포화 상태라서 321, 737, 320 이런 소형 기종을 가지고는 새로운 신규 취항지를 발굴하기도 어렵고 LCC가 끼어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FSC들이 많다 보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 아직까지 덜 개발된 덜 이런 취향 노선들이 들어온 지방발 공항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결국 장기적인 성장 기반에서는 분명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상생 전략으로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급격한 성장을 했죠. 그리고 뭐 그런 새로운 거점의 공항을 통해 새로운 노선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여기서 저희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에어프레미아부터 에어로케이까지 뭐 다양한 지금 항공사들이 지역 거점 기반 항공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2번인가 3번인가 자소상 있죠. 그 부분 더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냐 이런 걸랑 연결시키면 이런 것이랑 연결을 시킨다면 굉장히 좀 베스트 똑똑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어요. 장기적 성장 기반을 위해서 또 필수적이고 또 탑승률과 거리당 운임이 또 하락할 수 있다는 또 문제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베트남의 나트랑 다낭이나 호치민 이런 곳은 이미 하노이 너무 유명하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 꼭 공부해 두세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그 내용. 하지만 요즘 워낙 유명한 시사고 뉴스 TV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꼭 지금 최근에 이제 에어부산의 면접 보시는 분들, 이스타 면접 보실 분들, 제주 보시게 될 분들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 공부해 가시고요. 그리고 베트남의 상대적으로 소도시이자 좀 덜 알려졌지만 요즘엔 이미 유명하죠. 그러한 새로운 또 관광 노선인 나트랑을 취항해서 데일리로 운항을 하고 있죠. 재밌는 게 베트남에 있어서 노선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최다 노선이래요. 이제 인천에서는 호치민, 다낭, 하노이, 나트랑, 대구는 다낭, 하노이, 부산은 다낭, 하노이 이렇게 해서 LCC 중에 최대 베트남 취향 노선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즉슨 이 베트남에 있어서의 관광 수요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 거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필리핀이나 요즘에 이런 것보다는 베트남은 정말 많이 가죠. 그리고 우리나라랑 관계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부산발 싱가포르 노선은 아쉽게도 제주와 이스타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쉽지만 몽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시아나와 에어부산이 가져가 버렸고 에어부산 사실 운항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국제선 노선은 인천, 대구, 제주, 부산, 무안 총 5개의 지방 거점 공항을 통해서 운항을 하고 있고요. 가장 또 중요하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시아나 다닐 때
이런 노선이 있었어요. 오사카인가 일본을 하나 거치고 또 저기 다른 노선으로 가는 노선이 있었어요. 싱가포르였나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게 항공 자유화 협정을 통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타국에서 또 다른 타국으로 운항을 할 수 있는 건 항공사의 이러한 협정 중에서 뭔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LCC 최초로 오사카, 괌, 나고야, 괌 그런 노선들을 운항을 했고 LCC에서는 제주와 티웨이가 유일하다. 그래서 국내외 승객들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좋은 노선이고 이는 다른 항공사들이 따라하고 싶어도 당장은 할 수 없는 경쟁력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도 장점, 티웨이만의 장점으로 또 이야기를 언급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회공헌으로 가시죠, 여러분. 요즘에 티웨이가 사회공헌에 있어서 엄청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티웨이가 성장통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돌렸을 때 결국에는 더 향후 2025년 비전 크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공헌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많이 집중하고 있고 지방 거점 공항 중 대구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죠, 티웨이가. 그렇기 때문에 대구를 향한 사회 공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령 어떻게든 오지와 같았던 그런 대구 공항이 티웨이가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정말로 삐까뻔쩍 정말 활기가 찹니다. 그 주변에 상권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살만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승무원들이 또한 그 주변 공항 주변에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구에 있어서 많은 장점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반길만한 소식이고 사회공헌이 계속된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건 티웨이 항공과 대구의 오페라 하우스가 업무 협약 MOU를 통해서 공연과 문화 활동을 연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다양한 취향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대구로 들어오는 외국인 손님들에게도 그리고 국내 다양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은 당장에 굉장한 이득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티웨이의 장점과 이야기거리,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공연 예술 및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요. 인프라 활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사회 공헌을 한대요. 그러니까 대구 오페라 하우스와 티웨이 항공이 잘 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둘은 물론이고 다양한 사회 공헌을 다시 되돌려준다는 그런 재사회공헌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칠드런의 달력 판매했죠. 티웨이 항공사 승무원들이 모델을 했는데 4년째 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부분도 횟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답변에 인포메이션과 팩트, 즉 숫자나 정보들이 더해졌을 때는 굉장히 진짜 여러분들의 답변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버킷리스트라는 주제를 했는데 또 이런 답변에 이런 것들을 좀 연결시키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어부산 달력도 있었던 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무원분들의 이런 아름답고 멋진 이런 모습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컨셉으로 달력을 해서 판매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회공헌이라 해야 될까요? 조금 이따 안전에 있어서 나올 이야기인데 19년도에 이 소방관들로부터 사랑의 나눔 기부를 전달했대요. 3번에 걸쳐서 첫 번째 영화를 보여주고 두 번째 삿포로 여행, 세 번째 다낭. 이래서 소방관들의 이런 노고를 치하하며 이런 사연을 받아들여서 여기에 있어서 좀 혜택을 돌려주는 걸 했던 것 같은데 티웨이 항공이 첫 번째 안전, 둘째는 안전이었죠. 어디였죠? 목표였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슈가 많았죠. 승무원들이 과연 승객을 책임질 역량이 되냐, 승무원들 정말 그들에게 안전을 맡겨도 되냐, 이런 의심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티웨이가 또 목표가 가장 첫 번째 안전 또 안전이었죠. 그래서 티웨이 X 소방청 합동교육 콜라보를 한 거죠. 결국에 안전요원이라는 타이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방관과 같은 안전교육의 무게를 짊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영상으로 SNS에 지금 게재가 됐으니 인스타그램 티웨이 항공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소방관들을 위한 사랑의 나눔 기부,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소방청, 그러니까 안전에 있어서 굉장히 인식을 재고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들 또한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으면 향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피부로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뉴스들 중에서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 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2019년도에는 412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투자 계획이 있고 또 철저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우리나라 가장 안전한 항공사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리고 뭐 되게 저도 처음 보는 뉴스 중에 하나였는데 예비 엔진을 추가 도입한대요. 세계 예비 엔진, 예비 엔진이라고 하면 당연히 날개에 있는 엔진이겠죠. 고장 났을 때 엔진을 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딜레이가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 승객들의 불편이 되죠. 그리고 일을 하는 실제 정비사들도 굉장히 힘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추가 엔진을 도입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비정상 상황, 이레귤러 상황에 안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승객들에게도 정시성에도 아무래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은 안전의 믿음 또 신뢰도 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LCC 매출 중 3위예요. 3위가 에어부산이었는데 뛰어넘었어. 제주 진에어 티웨이 순으로 3위이고 7,319억이라고 합니다. 작년 대비 월별 평균 여객 증가율 탑승률이에요. 탑승객 수가 29%, 작년에 비해서 훨씬 늘었고요. 대구를 확실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뉴스 중에 하나가 또 인천국제공항에 하늘길을 많이 넓혔대요. 지역 거점 공항의 노선들을 많이 넓히기도 했지만 또 2018년 인센티브 우수항공사로 선정될 만큼 많은 새로운 신규 취향 노선을 통해서 인천공항 네트워크를 강화했고요. 뭐 나고야, 하노이, 필리핀 클라카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전체 공항의 운항 점유율을 55%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네요. 굉장히 55% 차지하고 있다는 거. 티웨이가 대구는 거의 점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에어부산이라면 정말 대구는 티웨이라고 할 정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하죠. 그리고 뭐 항공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부분에서 대충 제가 준비했던 거 다 정리했어요. 여러분들 우선 공채가 폭풍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공채들이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티웨이가 자소서 항목에 바뀐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뭐 지금 당장에 뭐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여튼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 카더라 신경 쓰지 마십시오. 결국에 여러분들이 잘하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TA 항공 우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합격에 한 발짝 가 있을 겁니다. 뭐 티웨이 항공은 정말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항공사고 제 학생들 중에서도 티웨이를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말 좀 열심히 정말 티웨이 항공을 준비하면서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졌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티웨이 항공 준비, 에어부산, 이스타, 제주항공까지 갑작스럽게 서류를 넣으면 정말 덜컥 면접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부담을 가지시지 말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를 해가고 제 오늘의 영상과 이전의 영상과 더불어서 이 정보들을 크로스체크만 분명하게 하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자소서 쉽게 쓰실 수 있고 면접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국에 실전에서 저만큼의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 간절하게 절실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준비하셔서 티웨이 is yours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늦은 시간 지금 새벽 1시인데 이 영상을 조금 더 늦게 올릴 건데 보시게 되는 분들은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상반기에 좋은 결과 많이들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제 카톡방에 있는 분들 늘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뭐 카톡방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테디 우리 학생들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예비 승무원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고하시고 다들 공항 가는 출근길에서 만납시다.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